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오늘 세 가지 크게 토픽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봐야 할 지표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간밤 나왔던 지표들 살펴보면 4분기 경제 GDP? 성장률도 좀 괜찮게 나왔고 고용도 흐름이 좀 그래도 나쁘진 괜찮았잖아요. 않죠. 네. 하지만 역시나 주시해야 될 건 PC이겠죠? 물가죠. 지금 네. 당장은 이제 관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미칠까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당장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건데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이제 사는 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PC 물가 기준으로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 뭐 에너지와 음식료 변동성이 심한 거를 포함한 헤드라인은 한 0.3% 전월 대비. 네.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3% 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조금은 둔화된다 그러면 시장이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심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2월 게 나왔는데 3월, 4월은 이제 관세 영향권에 더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입 업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발효되기 전에 좀 소위 말해서 좀 땡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 선수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뭐 상대적으로 좋았더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4분기고 1, 2월에 이제 원자재 재고가 좀 늘어난 거를 보면 이거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금 뭐랄까요 쟁겨 놓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나오는 게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이긴 합니다. 요건 3월 수치죠? 네, 3월 수치이긴 한데 확정치라서 이미 좀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약간 그 안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와요. 이게 한 4.9%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은 불안하다 아니면 좀 약간 뭔가 기대할 거 없다라는 상황에서 물가 데이터를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그 간밤에 미증시도 크게 힘을 못 냈던 것 같은데 PC 물가의 어떤 서프라이즈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상승하지 않은 부분. 근데 아직은 아니면 컨센서스는 좀 0.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넘겨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컨센서스를 잘 넘기는 PC 물가지수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빼먹지 않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월의 지표와 3월의 수치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 미국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는 관세. 네. 지금 관세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키워드를 보내주셨는데 저번 이 시간에도 관세는 그저 있는 거다. 관세는 상수 같은 거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밤 시장을 보면 좀 자동차주 위주로 기업 단으로도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도 좀 힘을 못 내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관세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그러니까요. 관세 얘기가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뭐 관세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그 관세와 관련된 충격은 지금이 제일 센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떤 항목이 나올지 모르고 그게 산업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관세가 한번 소위 말해서 재료가 노출이 되고 뭐 현대차 기준으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적에서 실제 영향이 얼마인지 확인이 된다면 트럼프의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관세가 만약에 자동차를 관세가 나왔는데 간밤에도 테슬라는 조금 빠지고 뭐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불안한 거죠. 불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발표됐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얼마나 한 수준으로 어디까지 나올지를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호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오고 나서 약간 시간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기 이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네. 맷집은 좀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시차가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가 올라서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 내년에 가면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한 어떤 사이클을 좀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흔들리면 지지율이 흔들리고 더불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약간은 마일드해지는 약간은 좀 누그러뜨려지는 느낌이 나와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네. 주가 반등하면 트럼프는 또 그 힘을 얻고 또 관세를 매기는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당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4월 2일까지는 좀 소위 말하는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4월 2일이라는 콕 집어서 있는 그 변동성에는 네.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내놓는 언급들을 보면 시장이 좋은 의미로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더 관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만큼 더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또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는 맞아요. 예. 인물이다 보니 다음 주가 정말 격전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도 관세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이슈를 가져와 주셨어요. 이제는 리쇼어링을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리쇼어링이라는 게 미국 외에서 갖고 있던 제조 시설들이나 공장들을 네, 다 우리나라 안으로 들여와라 이런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바이든 정부 때도 맞아요. 반도체 보조금을 준다던가 하는 뭐 식으로 치스법이라든지 네, 이어져 오긴 했는데 이제 리쇼어링의 하나의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하는 거죠, 트럼프는. 맞습니다. 뭐 관세를 소위 말해서 부과하고 올리는 주 목적은 리쇼어링 아니면 이제 메이크 인 아메리카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뭐 같은 말인데 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아주 단기적으로라도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장 그 내에서 안전한 영역을 찾는다면 미국 내에 이미 제조 시설이 있는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소비가 주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 이미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싼 것과 비싼 것이 명확해요. 싼 게 뭐냐면 에너지, 비싼 거는 인건비. 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니까 당연히 뭐 자동화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연초부터 로봇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 싼 거는 또 에너지라는 부분들, 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들 미국 내에서 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캐터필라 아니면 뭐 벌칸 머트리얼즈 이런 건축, 뭐 기계 이런 것도 있지만 전력 기기 이런 부분들 사실은 미국 내 리쇼어링의 핵심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인데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만 이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구축하고 리쇼어링을 하려면 네. 리쇼어링이라는 게 미국 내 공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내 공장을 만들면 당연히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 예, 그래서 AI뿐만이 아니라 리쇼어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필요한 게 또다시.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한국 내에 이제 어떤 업종의 선순환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리쇼어링과 관련된 어떤 안전판
뭐 아니면 뭐 업종 이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국내 증시 힌트를 찾을 때도 네. 함께 여쭤볼 텐데 보통 이렇게 힌트를 찾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대담 때 이야기를 할 때 순서를 좀 기다리는 장세로 한번 연출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좀 기다리다 보면 전력기기 그런 쪽의 것 차례가 올 같아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성장성의 베팅을 했었던 게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였는데 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수주 받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이미 확보된 부분들까지도 훼손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거기다가 리쇼링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을 만들면 전력이 필요한데 이런 네. 얘기까지 조금 논의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뭐 지금 당장 반응을 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지금 선순환의 뭐랄까요 업종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조선방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지만 네. 또 어느 순간에 또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주가라는 게 항상 그래요. 이게 올라왔을 때는 비싸면 항상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비싸니까. 네. 근데 이제 조선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은행이 해결된다고 하면서 이제 렌터나, 소프트 네. 업체도 있고 그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기기 이게 이제 풍차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사실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안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좀 뭐랄까요 버틸 수 있는 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힌트는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이기에 주목해야 할 조그만 이벤트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벤스 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인데 이 일정으로는 저희가 어떤 걸 챙겨봐야 하나요? 글쎄요, 여기 뭐 챙겨본다라기보다는 이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자꾸 뭐 파나마 운하도 네. 있었고 자꾸 이제 자극을 하는 것들이 왜 뭐 때문에 그럴까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뭐 약간 뭐 고립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메이크 인 아메리카는 결국은 뭐 본인들만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고립이 아니라 약간 팽창.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 자기만의 밸류 체인을 만든다라는 생각에서 자꾸 이 마가라는 얘기를 네.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헤게모니를 계속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다. 이를테면 달러가 금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달러 이외의 어떤 기축통화 아니면 이 리저브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금을 막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이. 네. 근데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공고해지려면 에너지와의 연결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LNG, 뭐 달러 결제 이런 걸 네.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에너지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린란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는다라기보단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뭐 다극화되는 세상을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이 올라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팽창주의, 미국의 어떤 헤게모니 그리고 달러 패권, 에너지, 뭐 군사력 이런 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패권, 달러 결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한 어떤 시사점을 준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좀 독단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세 정책이나 여타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좀 고립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혼자 남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미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도 있는 거군요. 팽창이라는 개념까지 엮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전력기기도 차례를 기다리면 순서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게 뭔가 잘 버티는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그 자리인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에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아, 뭔가 미국이 막 출렁이었는데 우리는 잘 버텼어. 네, 그다지. 근데 보면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근데 또 보면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키높이가 자꾸 그 키 맞추기가 자꾸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오를 때는 어떤 업종이 빠져버리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거는 반도체가 버틴 것 같지만 사실 삼성전자 혼자 버틴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쉽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기다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름의 어떤 업종의 방향성이 있는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이 지금 당장 실적이 막 부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업체에 미국이 조선의 어떤 악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방산이라고 해서 재정 지출에서 군사비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나 아니면 주가 자체의 레벨이 너무 높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어제 변동성을 보였지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또 자동차고 그리고 이제 많이 하락한 뭐 전력기기도 당연히 그 차례가 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금 오르고 있는 거를 막 따라가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 네. 오히려 좀 고유의 원래의 성장성이 있었는데 이미 좀 하락한 업종들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 저평가된 종목 섹터 위주로 함께 공략을 해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보자라고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개장도 똑같이 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